정치권에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 벌어진 성비위 의혹이 5개월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강미정 조국 혁신당 대변인이 당시 상급자였던 어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0개월간 지속적인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당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7월에 피의자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경찰 관계자는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진술 외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통계를 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의 79%는 3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는 21% 정도인데 이 사건은 이미 5개월을 넘어서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며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발언들입니다. 조국 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이 방송에 출연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정도라고 말했어요. 언어폭력도 범죄는 아니라고 덧붙였죠. 이런 발언은 즉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도 죽고 사는 문제냐는 식으로 발언했고 조국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를 동지로서의 응원이라고 감쌌습니다. 이런 일련의 반응들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았죠. 결국 강미정 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성추행 피해 날짜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난해 12월 12일이었다고 해요. 당 관계자들이 침울한 분위기를 달래려고 단합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강미정 씨는 바로 고소하지 못했던 이유로 조국 전 대표의 수감을 앞둔 상황에서 성비위를 문제 삼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는 뜻이죠. 조국 전 대표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최근에야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강미정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사과했어요. 당시 옥중에 있어 당무에 관여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해명했죠.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출소 후에도 8월 15일 전후로 별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침묵 자체도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조국 전 대표가 당사를 방문해서 당직자들에게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마무리될 때까지 당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자리에 성비위 가해자들도 함께 있었고 피해자들은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당무감사원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셈이죠. 황 사무총장은 당직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배제되어 있었다며 부끄러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 수사에 반발해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어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우비를 입고 모여 특검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목숨 걸고 진격하자고 외쳤어요. 참석자들은 환호하며 호응했죠. 송원석 원내대표도 특검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털어도 안 나오니 별건 수사라도 잡아보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어요.
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강경 대응은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여론전을 통해 전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온 일부 발언들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강성 발언들이 나와 다수 국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결국 두 사건 모두 정치권의 신뢰 문제로 귀결됩니다. 성비위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흔들렸고, 정치적 갈등에서는 극단적인 대립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